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이번 주 개장 뒤 이틀 새 1,100포인트가 넘게 빠졌던 코스피가 사흘 만에 급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오전 9시 6분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10.84% 상승하면서 5% 이상 오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자 5분간 코스피 프로그램 자동 매수의 효력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중동 전쟁으로 빚어진 우려로 12.06% 내린 5,093.54에 장을 마쳤고 하루 동안 시가총액 6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1.29%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가 강세 마감했고 미국 정부의 유가 불안 심리 해소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거래일 만에 20만 원대 회복을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도 99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19만 9,700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SK하이닉스 역시 장중 99만 2천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국과 이란 확전 우려가 잦아들면서 미국 뉴욕 증시 투심이 회복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급감했다는 발표와 더불어 물밑 협상 가능성의 보도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기술주 위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기 지표도 개선되면서 투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투심이 개선되면서 마이크론, AMD,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지수가 오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함께 고유가, 강달러 이중고를 겪던 항공주가 하루 만에 충격을 입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코스피 지수가 12% 이상 폭락하면서 동반 하락한 항공 섹터는 오늘 대장주인 대한항공을 필두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장 직후부터 항공주 전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세가 펼쳐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정규장에서 전장 대비 5.6% 오른 24,500원의 장을 마감했으며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도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대한항공은 전거래일 대비 7.94% 급락한 23,2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시장의 우려를 샀습니다. 지난달 말 우주항공 섹터에 기대감을 업고 28,000원대 위로 올라섰던 주가는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 발발 이후 2거래일 연속 급락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방위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코스닥 방산 탑10과 코스닥 방산 탑10 레버리지의 이틀간 개인의 매수세 금액은 약 1,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뒤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덱스 방산 탑10은 국내 방산 기업 가운데 방산 부분 매출과 수출 비중 등 방산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방산 대표 기업 10개 종목을 담고 있으며 코덱스 방산 탑10 레버리지는 방산 탑1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코스닥 방산 탑10은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전체 ETF 중 개인의 순매수 7위를 기록했으며 이튿날인 4일에도 개인 순매수 8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장 기회를 찾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필승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님, 시장의 분위기랑 기분이 연동되는 거는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제 제가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네. 많이 우울해하시더라고요. 좀 쳐져 있었나요? 네, 많이 좀 쳐져 계시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제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채팅을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바뀐 구성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뀐 구성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채팅에다가 이제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이랑 가까이 계시는 우리 김주영 앵커님께서 네. 정필승 파트너님의 이 모공과 귀지를 옆에서 가까이서 보시겠네요. 이러고 네, 있는 지금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이쪽 면만 조금 오늘 그 청소하고 예, 오셨나요? 하고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네. 네, 굉장히 지금 깔끔한데 네, 그러십니다. 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물론 이틀간의 이 하락분에 대해서만큼은 상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기분이 나아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또 다 오르니까 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회들 찾을 수 있을지 저희랑 1시간 동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감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오늘 굉장히 상승을 크게 했었죠. 어제 이 급락을 좀 뒤로 하고 국내 증시 동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장 초반에는 12%대 급등하면서 5,700선에 복귀하기도 했고요. 장중에 5,600선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오늘 결국에는 5,58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시 구간부터 상승폭을 소폭 줄였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비슷한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 이어가다가 3시 부근에서 살짝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중에 17% 초급등을 이어가면서 1,100선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해냈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는 1,116포인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이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어줬던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외국인은 1,500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기관은 1조 7천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갔습니다. 개인이 오늘 1조 7천억 원 순매수 이어갔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수급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확인됩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코스닥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8천억 원 이상, 기관은 7천억 원 이상 담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폭등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1위에서 5위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1%, SK하이닉스 10% 급등 이어갔습니다. 그밖에 현대차와 LG엔솔도 강한 흐름 이어갔다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했죠. 그만큼 에코프로 20% 급등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알테우젠, 에코프로비엠, 삼천당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두 자릿수 상승세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 확인해 봤고요. 저희 이어서 정필승 파트너님의 시선을 통해서 오늘장 타임라인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정필승의 8시 40분 키워드는 관망, 유가, 또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관망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유추를 해보자면 우리 파트너님은 보통 추격 매수하지 마라 네, 이야기해 주시니까 좀 관망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십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일단 관망의 자세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어제 이제 대체거래소가 마감을 할 때 우리 코스피 200 선물 야간 선물이 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 마감할 때 얼추 비슷하게 해가지고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일꼬로 내고 그때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담았는데 이거를 야간 선물을 갑자기 5% 급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일 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 출발하겠구나. 그렇다면 일부분 이 외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 어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조금 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전은 무조건 관망해야 된다. 오전은 무조건 손가락 마우스에다가 대지 마시고 그냥 관망하시다가 오후 1시 그 이후부터 조금 이제 매물 출회가 되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좀 낮추시고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때 정말 비중 축소해서 조금만 들어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이게 현재 추세가 완전히 틀어진 게 아니고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어제 이제 밀었던 거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준 거기 때문에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유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유가가 완전히 안정화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이 네.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70달러 밑으로까지 빠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오늘 74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장 막판에 77달러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네. 3%가 또 올라갔고 천연가스도 올라가고 환율도 내렸는데 다시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하게 변동성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대응이 안 돼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이게 이제 물가 상승에 압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주식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유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야 되고 항상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변동성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렸기 때문에 뭐 70달러 이 미만으로 좀 내려갈 수 있을지를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파트너님께서 또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이 확실히 저희가 월요일에 이야기할 때도 그래도 좀 견조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요일이었죠. 네, 화요일입니다. 네, 이 부분 이야기해 주신 걸까요? 네, 일단 뭐 화요일에도 제가 반도체는 조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 아침 장에서도 삼성전자 17만 4천 원까지 밀면 그때 조금 들어가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철저하게 저는 0.25 법칙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PBR로 봤을 때 3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밀어놓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17만 1천 원까지 좀 밀다가 다시 됐죠. 그래서 어찌됐든 반도체 소부장 이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살아있다. 그리고 네. 현재 이제 미국이 내년까지 중국 반도체에 대한 퇴출을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수혜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자금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코스닥으로 또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을 좀 집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오늘 장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사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상승폭을 줄인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반도체 장비는 더 강한 탄력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의 전망대로 좀 시장 흘러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마감했는지 키워드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필승 파트너님의 오후장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오후장 키워드는 신뢰도 그리고 분할 전략, 실적 이렇게 3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신뢰도부터 확인해 보면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오늘 반등을 준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인데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어찌됐든 코스피도 매도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특히 선물을 좀 많이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지금 하방을 좀 보고 있는 네. 이렇게 되면 변동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 우리나라가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되려면
뭐 국가 전략 차원에서 100조가 대개가 되고 뭐 이런 건 다 좋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변동성을 일으키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란이 뭐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협상을 좀 긍정적인 우호적인 태도로서 협상에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희한한 발언하고 막 이러면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지금 현재 오늘 시장도 확실히 100% 믿으면 안 된다. 언제든지 추세가 또 다시 빠질 수 있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추세가 전환이 될 때가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좀 더 분할 매수할 때도 그때가 좀 더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오전에도 좀 일부 비중만 또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네. 부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분할 전략 필요하다가 네. 또 오후장 키워드입니다. 분할로 계속해서 좀 전략을 챙겨봐야 될까요, 저희? 네, 저는 일단 왜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저점이 어딘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까지 더 빠질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게 반등을 주면 익절이 나면 분할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계속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기까지 갈 거야 하고 기다리다가는 더 밀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은 점점 줄어들면서 현금은 계속 챙기고 이익은 챙기고 그게 정석이거든요. 네. 그게 뭐 단타가 됐든 단기 매매가 됐든 중장기로 끌고 가든 간에 모든 게 그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죠, 거의.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대응하기 어려우시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는 꼭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실적까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어떤 걸 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결국에 실적이 하방을 좀 견적이 지지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뭐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올 때까지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끌고 온 게 사실 실적주,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뭐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방산, 뭐 전력 설비 이런 부분들이 원전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펀더멘탈이 또 계속 살아 있고 얼마 전에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또 싱가포르, 뭐 필리핀 방문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미 그 투자에 대한 부분도 네. 여야 간에 또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실적주들 중심으로 좀 담으셔야 된다. 곧 또 실적 시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상패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들 담지 마시고 철저하게 실적주들 위주로 실적 섹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원전, 뭐 전력 설비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필승 파트너님의 시선으로 시장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워낙 많은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필승 파트너님이 실적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또 파트너님께서 공략주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일 오전에 파트너님께서 시장 전략들 챙겨주고 계십니다. 나는 시장 매일매일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이 QR코드 가져다만 대시면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다소 번거롭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손쉽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하셔서 정필승 파트너님의 도움 매일매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는 픽앤컷 통해서 오늘 시장 특징주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픽 종목은 태성 그리고 태용입니다. 태로 통일을 하셨네요. 네. 지난주 화요일에는 시읒 들어가는 종목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쉬우시라고. 네, 그래서 제가 태성, 태용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
먼저 이제 태성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에서 제일 핵심적이어야 되는 게 기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판이 뭐 유리 기판이라든지 회로 기판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일단 장비 부분, 그다음에 AI 반도체에 대한 그 기판에 대한 그 장비 이걸로 봤을 때는 태성이 어느 정도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우리나라가 지금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틀 연속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틀 연속 급락했을 때의 그 하락분을 어느 정도 메꿨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태성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플로우 자체에서는 굉장히 어느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세력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발생되고 거래 대금이 발생했을 때에 이 종목의 이 하단을 견조하게 지지받고 다시 탄력적으로 움직여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상단을 지금 현재 또 뚫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태성은 어느 정도 제가 그래서 계속 반도체 소부장을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도 가장 탄력성이 좋았던 게 반도체 소부장이고요. 네. 그래서 태성은 어느 정도 지금 상방을 조금 노리고 올라온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가 태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려서 또 수익을 챙겨드렸던 그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보면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바닥권에서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어느 정도 돌파를 하고 올라온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기준봉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도 너무 많이 말씀드리죠, 기준봉. 기준봉에 이 밑에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이 중심가 위로 올라온 지금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뭐 태웅은 뭐 그 원전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원전 기자재 그 단조, 핵심 단조를 수주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해양 풍력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방을 열어놓고 움직인다라는 것과 제가 쉬고 있는 그 원전이라든지 조선 기자재들 여러분들께서 또 담으시라라는 것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고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한 지지를 보여준 태성 그리고 역시나 펀더멘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 태웅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는 정필승 파트너님의 컷 종목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죠. 네, 극동유아와 GSE로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이틀간 워낙에 급등을 한 종목들이라서 좀 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포인트인가요? 네, 그것도 맞고요. 일단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뭐 언제 제가 전쟁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만약에 이란이 어떤 협상이라든지 또는 호르무즈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급락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네. 이게 예를 들어 지금은 오늘 뭐 올라가지만 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란의 어떤 지금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좀 긍정적인 재료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일단은 극동유학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이게 양봉입니까? 음봉입니까? 애매합니다. 네. 이거 음봉이에요. 왜냐하면 어제의 종가 대비해서 오늘의 종가가 그죠? 떨어졌잖아요. 이거 음봉이에요. 근데 이거를 빨갛다고 해서 이거 양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릭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이거 보세요. 기준봉 발생했죠. 이거 기준봉 발생했다. 대량 거래 들어왔다. 아니요. 이 지금 보시면 음봉인데 대량 거래로 나온 음봉이에요. 물론 시가 대비해서 올라간 건 맞지만 이건 음봉입니다. 음봉에다가 거래량이 대량 동반이 됐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칫 우호적인 또는 긍정적인 재료가 하나하나라도 붙으면 그냥 그대로 급락입니다. 이거는 정유든 유가든 물류든 해운이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이런 거는 단타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분봉 보고 그냥 일봉 보고 분봉 보고 따다닥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걸 여러분들께서 지금 차라리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냥 들어가시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종목을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오르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컷 하시고 지켜보셔야 돼요. 이거는 대응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같이 한번 챙겨봤는데 저도 하나 오늘 배워갑니다. 네네네. 네, 빨개서 양봉이라고 생각을 아, 했는데 네네네. 네, 음봉이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덜어내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특징주지 저희가 추천주는 아니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필승 파트너님의 공략주는 저희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개가 되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많은 시장에서 나는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이 시장 대응 전략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가져다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함께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이어갔죠. 이 가운데 나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 편입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필승 파트너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그때도 좀 급락이라서 공략주를 안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히든주만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정말 시장 이거 정말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그래도 장세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와 히든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마음고생이 조금 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이 증권가에 있으면서 이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밀리고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적은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것도 처음입니다. 그죠? 처음입니다. 모두가 다 처음인데 그런 부분으로 어찌됐든 저희가 대응을 충분히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공략주라든지 히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제가 목표가가 여기입니다 해서 목표가까지 무조건 가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비중은 줄이시면서 계속 현금화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코스피 연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작년 그 2020년, 2021년도에 코로나 시국 때에 3,200포인트 갔을 때 그때 거래량의 절반 수준도 안 된 게 작년이다. 그런데 75%를 움직였다. 그런데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올 때
조정이 세게 오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조정 올 것이다라고 저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금을 계속 보유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정필승 하면 키워드 조정이다. 왜? 항상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조정은 내 곁에 있다. 뭐 무료 방송도 뭐 그런 것들 타이틀이 조정은 곁에 있다. 항상 곁에 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정은 나와 항상 옆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어제와 같은 장에서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절대 손절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투매가 어느 정도 좀 나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 그런 거는 한번 또 시장도 보시고 그런 부분들 저와 함께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정필승의 공략 종목입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5일 공략주는요, 포스코 DX입니다. 네, 포스코 DX. 이 종목을요, 사실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때 공략주로 좀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너무 장세가 좋지 않아서 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더멘탈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조금 반등 주면 그때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또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DX고요. 간단하게 모멘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닝 쇼크는 페이크다. 그래서 수주액 169% 폭증이 진짜 실적이다라는 거고요. 신규 수주가 무려 4,875억 원, 이 전년 대비해서 169% 정도 폭증을 했습니다. 2026년 매출 3조 시대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현재 증권가의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투자 재개, 그래서 그룹 내부 캡티드 물량, 거기다가 외부 수주 동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공장을 신설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포스코 DX의 스마트 팩토리 이 필수 이제 투입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로봇 제조사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와 전격 협력을 한다라는 거고요. 고위험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예정한다. 거기다가 단순 IT 기업에서 AI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좀 집중을 하셔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수급입니다. 최근에 포스코 DX의 수급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어요. 뭐 지금 오늘부터 해서 하루 2, 3, 4, 5, 6일 연속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장세가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 무너졌는데도 수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봉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주가가 쭉 해서 상승분 반납을 했죠. 반납하고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고 어느 정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 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 올리고 지지받고 지금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일봉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기준봉인 거죠. 기준봉. 기준봉은 뭐 사람마다 다 보는 방법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옵니다. 화살표가 들어오는데 저 기준봉은 일단 거래 대금도 터지고 거래량도 터지고 그죠? 터진 종목들이 그러니까 수급이 확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지금 여기 하단부 이 기준봉의 하단부에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어제는 빠졌는데 사실 더 빠지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이 하단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상방을 왜 펀더멘탈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방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포스코 DX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매수가 32,000원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45,000원입니다. 32,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히든 종목입니다. 이 히든 종목은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무료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이 종목명을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땡땡땡입니다. 땡땡땡.
사실 세 글자 아니에요. 세 글자 아니고 뭐 5글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땡땡땡 하는 겁니다. 히든이니까요. 그죠? 히든이니까. 근데 원래 저는요.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제약바이오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 이제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고 뭐 아무튼 펀더멘털이 완전 깨진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종목 조심하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실적이 좋은 거는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 종목이고요. 실적도 좋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적으로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상 최대 실적 기반의 구조적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거고요. 고수익 제품군으로 확대를 하고 거기다가 글로벌 생산 능력까지 강화를 하면서 매출 4조 원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이 정도한 회사가 크게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유럽 시장 확장 가속. 그래서 옴리클로 그리스 급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옴리클로가 그리스 국가 급여 등재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확장에 대해서 본격화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압도적인 퍼포먼스예요. 최근 20거래일 중에 17거래일 순매수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이제 또 3월, 4월 이때 또 제약바이오의 또 그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계속 잡혀 있습니다. 스케줄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수급이 전쟁 여기에서 조금 해지성으로서 제약바이오로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또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실적 기반의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요거죠. 일단 4조, 매출이 4조가 나왔다. 넘게 나왔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했다. 작년에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 약 4,9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었는데 1년 만에 거의 한 2.5배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그죠?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제약바이오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이 큰 종목이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보율이 무려 7,700%입니다. 현금이 엄청나죠.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R&D,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뭐 시비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든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든 간에 그 돈으로 연구개발비를 쓴단 말이에요. 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요. 대개 제약바이오는.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는 뭡니까? 7,700%입니다. 유보율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투자를 하고 언제든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실이 아주 강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질 가치, 즉 BPS를 봐야 된다. 8만 원입니다. 내 이름표는 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PBR이 한 2.12배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금 평가가 딱 그 정도 평가로 지금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PBR이 엄청납니다. 그럼 이건 지금 저평가예요. PER도 저평가고 PBR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하는 거 전 8만 원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3배는 가야 되겠구나. 그래. 좋다. 그러면 3배 24만 원까지 짧게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목표가가 24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주봉을 한번 봤습니다. 주봉을 봤어요. 주가가 쫙 빠지죠. 쫙 빠졌다가 이렇게 여기서 딱 그 바닥 확인하고 다시 저점 올리면서 가고 있어요. 바닥하고 저점 올리면서 가고 있고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상단을 뚫었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단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고요. 요거는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하는데 요거의 시가총액이 무려 51조짜리예요. 전 큰 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현재 여기죠. 요거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고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 중심가 있죠? 여기 중심가. 여기 중심가를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줬어요. 그러니까 중심가라면 그들의 평단가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평단가 밑으로는 안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3배, 38이 24. 그러니까 3배예요. 그러니까 3배 갔다가 다시 밀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상방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왜? 펀더멘탈, 실적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주 위주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가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하고요. 자, 일단은 매수가 21만 원 이하 분할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원입니다. 네, 얼른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는 뭐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로우를 봐야죠. 당연히 전체적인 차트의 플로우,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 그다음에 재료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왜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봉만 본단 말이에요. 그냥 일봉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진 양봉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 바로 15금 매매법과 잠수함 기법이다. 라는 거. 그냥 이걸 이제 기법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 똑같아요. 자, 볼게요. 자, 이거 15금 매매법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중요한 게 기준봉의 사이즈다. 그만큼 올릴 여력이 있냐 없냐예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으면 상당폭 조금 내려줘야 더 크게 탄력성을 받아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어떻게 됐어요? 급락했죠. 이틀 연속. 어때요, 여러분? 많이 내렸으니까 폭발적으로 갑자기 빵 하고 올라가죠. 그거 그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죠? 만약에 올라갔으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조금씩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근데 급락을 했으니까 급등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밀었으니까. 그죠? 근데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이렇게 상한가를 갔으면 밀어야 돼요. 밀어야 더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프할 때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게 높이 올라갑니까? 바닥을 한번 딛고 올라가는 게 더 높게 올라갑니까? 바닥을 한번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거예요. 여기서 사냐, 중심에서 사냐, 저가에서 사냐. 이거는 무조건 중심가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3월 3일 엊그제 화요일에 테크윙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바로 무료 방송에서 공략주로 말씀드렸어요. 바로 짧게 가자. 왜? 이거는 그 화요일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유일하게 테크윙이 뭐다? 기준봉을 발생을 시켰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수급이 확 들어왔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어제 그냥 짧게 했습니다. 어제. 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는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무조건 여기 종가에서 이 기준봉의 종가에서 한 번, 2분할로 샀어요. 여기 중심에서 한 번, 2번 샀어요. 2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분할 매도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한 번 분할, 여기서 한 번 분할, 그리고 56,000원의 마지막 비중을 줄이면서 계속 수익은 챙기면서. 왜? 어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빠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로 오케이 익절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할 매수, 3분할 매도를 한 거예요. 비중은 줄이고 수익은 챙기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뭐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냥 매수가 51,000원 기준으로 해서 56,000원까지 10% 어제 달성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께서 꼭 이런 거 집중하셨으면 돼요. 왜냐? 이게 바로 15금 매매법이다. 왜? 이게 기준봉이 10%짜리였으니까 종가부터 밑으로 분할 매수하겠다. 계획이 있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뇌동 매매하지 말고요. 자, 그다음에 잠수함 기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냐면 기준봉 대량 그 거래대금으로 인해서 기준봉,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 하단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 중심가 위로 올라오는 여기가 뭐다? 타점이 된다. 왜? 그들의 평단가 위로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너 발견됐어. 좋아. 너 종가에서부터 여기 기준봉의 저가까지 분할 매수할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분할 매수.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애프터마켓이든 신대 가든 간에 그냥 계속 분할 매수해라. 그리고 분할 매도해라.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25일에 그린 리소스 집중 종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게 이렇게 됐어요. 자, 제가 이날 말씀을 그러니까 이날 원래 이날 얘기한 건데 이날 이건 없어요. 왜? 아침이니까요.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거 보고 말씀드렸어요. 올라왔다. 중심가 위로 올라왔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밀면 조정받을 때 사십시오 했던 게 어제도 급등, 뭐 오늘도 급등했죠. 그죠? 그러니까요. 재료 살아있고, 충분히 그 주도 섹터 내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대량으로 이틀 연달아 들어왔네? 오케이. 돈을 썼구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유심히 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놓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공부용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차트랑 시장이랑 계속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봉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그냥 일봉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번 연달아서 장대 양봉이 3번 들어온 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 정도로 돈을 썼다? 저거는 원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삼각형, 그죠? 요 삼각형이 발생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종가에서부터 여기에 뭡니까? 저가까지 분할 매수인 거죠. 이게 뭡니까? 상방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매번, 그죠? 헥토 이노베이션, 그죠?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늘도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그죠? 제일 먼저. 그래서 보고 자, 그다음에 중앙 에너비스. 중앙 에너비스도 연달아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연달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면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연달아서 들어왔어? 연달아서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고? 라고 하는 거죠. 왜 앞전에는 없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네? 그리고 이게 발생이 됐죠. 이 중심가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U자 반등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딱 시장과 딱 붙으니까 바로 상한가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걸.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CG메드특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계속 뭡니까? 삼각형 한번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종가에서부터 매수. 그러니까 이게 급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봉 매매라 함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일봉만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래량,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 그리고 뭡니까? 장대 양봉.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기준봉 매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따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따 히든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여러분들이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비춰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정필승 M밴드 방으로 들어오셔서 다양한 자료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포스코 DX 그리고 히든주 제약바이오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전략 나는 메모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공부방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히든주 종목명 바로 공개해 주시고요. 자세한 전략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화요일에 선정해 주셨던 테크윙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제2의 테크윙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